올라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 진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수석 매니저,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사람 최선미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는데요. 긴 장마 끝에 햇살이 그렇게 눈부시고 찬란하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새삼 또 알았습니다.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한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았을까? 제가 오늘 왜 휴엔 컴퍼니인가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제 느낌을 공유할 것을 생각하니 떨림도 있었고요. 설레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진주에서 새벽차를 타고 왔습니다. 저는 1986년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부터 지금까지 32년간을 유아교육자로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교육자 하면 아시죠? 바른 교육, 정직함, 또한 사명감,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감의 무게,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살아가는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자로서의 그 사명감이 때로는 많이 무겁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늘 인생을 설계하고 가고 있죠. 교육은 100년지 되게라 하였습니다. 그 100년의 긴 계획 속에 저희 계획은 지금은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100세 속에 저의 작은 계획들은 10년 단위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앞으로 60이 되면 제가 은퇴를 하고 나면 새로운 인생을 다시 살 것이다. 그럼 난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 고민을 10년 전부터 하고 있었지요. 여러분들은 그런 계획하에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자, 기회, opportunity, 기회가 주어지죠. 그 많은 기회 중에서 정말 인생에 중요한 기회는 3번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느끼고 계시나요? 네. 역시 휴엔입니다. 대단하시군요. 저는 이런 질문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방금 우리 사장님들처럼 선뜻 예 하고 답 잘 안 나옵니다. 하면서 망설이다가 나오는 답은 잘 모르겠어요. 나에게 그런 기회가 왔었는지 안 왔었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직 안 왔어요. 저는 그 기회가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온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도 가슴 한편이 아리고 아쉬운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정말 60이 되면 새로운 인생을 다시 살리라 했던 것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의 세종시가 신도시로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경남 진주에도 혁신도시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미 예감을 했었고 내가 그곳에 가서 교육기관을 잘 설립하여서 정말 바른 교육을 제대로 한번 해보리라 해서 그 교육기관을 설립할 자리를 찾으러 갔습니다. 풍수의 대가님을 모시고 찾았지요.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보니 그 주인이 진주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온갖 전화를 다 하고 다 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저는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났습니다. 내 얘기를 이렇게 했더니 와 대단하다. 그런데 너무 아쉽습니다. 바로 어제 현금을 싸들고 와서 그게 다른 사람 소유가 돼버렸습니다. 타이밍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많은 기회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이 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죠. 저는 그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 또한 지금은 빛의 속도로 변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1400년도에 영국의 전기기관차로부터 시작해서 기계화되는 1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고 2차 산업혁명은 1800년도에 기계화를 통한 대량 생산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산업시대는 1969년 컴퓨터로 인해서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술렁이게 되죠. 우리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도대체 어떤 정보가 바른 정보에 하면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는 변별력과 판단력조차도 흐려지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더 바른 정보, 정확한 정보, 미래를 직시하는 눈, 이런 정보를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책임감의 무게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 제가 앞으로 은퇴 후에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내 꿈을 실현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행복한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하지? 빛의 속도로 변한다는데 그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잠시 고민하게 됩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불이 꺼질 수 없죠. 네, 불 켜주셔도 됩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일자리는 안녕하십니까? 네, 맞아요. 저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머릿속에 저는 뭐가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안녕하다고 대답이 바로 나오는 사람. 저는 그 답을 여러분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답을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동영상을 본 것처럼 빛의 속도로 변해가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리를 해본다면 1차, 2차, 3차 때는 그 모든 산업의 혁명들이 우리 인간을 보조해주는 보조 역할을 했어요. 맞잖아요? 기계화를 통한 대량 생산과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뭔가 인간을 보조해주는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면 제4차 산업혁명을 짧게 요약을 해본다면 그거죠. 인간을 보조하는 게 아니라 대체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편리함을 제공받기 위해서 기계를 개발하였고 많은 연구들을 하였고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은 뭐죠? 인공지능을 통해서 로봇을 통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또는 지능적으로, 지능이란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능적으로 물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겁니다. 일자리가 안녕하냐? 방금 보셨지만은 앞으로 2년 뒤 2020년이 되면 우리의 일자리가 710만 개가 없어진답니다. 2030년이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45%, 50%가 없어진답니다. 우리 10명 중에 5명은 실업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변호사도 없어져요. 의사도 없어져요. 요리사도 없어져요. 대학 교수님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그러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뭘 해야 될까? 빛의 속도로 변해가는 이 시대에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휴행 컴퍼니. 너무 가슴 떨리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접했냐? 작년에 현재 제너럴 수석인 김광국 우리 진주센터장님이십니다. 저의 아들입니다. 아들로부터 작년 9월에 휴행 컴퍼니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네가 엄마를 우찌 보고 그 네트워크이지 다단계 난 관심 없거든 했어요. 예, 그랬더니 어머니 그게 아니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모시고 온 분이 누군 줄 아세요? 김세우 남진희 박사님이십니다. 김세우 남진희 박사님, 우리 저기 계시는 양수연 로얄 매니저님, 이선희 로얄 매니저님, 주시연 또 매니저님, 천리길 멀다 하고 진주에 오셔서 세미나를 여시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끝으로 뱅뱅 돌았습니다. 제가 좀 자만했었죠. 죄송합니다. 지금은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하는데 정말 멋진 거예요. 여태까지 교육자로서의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하던 그 책임감의 무게가 살살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휴TV를 통해서 류서구 대표님의 강의를 듣게 됩니다. 멋지대요. 저도 CEO지만 어느 기업의 대표가 어떤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 없이 대박난 집 가보면 준비 없이 망해가 있습니다. 대박난 날짜만큼 빨리 망하는 게 철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휴행 컴퍼니를 만나면서 유석우 대표님을 방송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휴행 컴퍼니. 자, 휴행 컴퍼니, 저는 교육자여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네트워크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매일 생방송으로 166개국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휴행 컴퍼니 비즈니스에 대한, 사업에 대한 비전을 전달하는 겁니다. 제품 전달이 아니잖아요. 비전에 대한 거. 미래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매일 방송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데 이걸 듣고도 가슴이 떨리지 않는다면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할 사람들이죠. 너무 멋집니다. 그리고 보면은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한번 받을까 말까 한 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2009년, 2013년, 2015년에 거쳐서 윤리경영대상을 수상을 합니다. 윤리경영이라 하면 얼마만큼 정직하고 투명하게 해야 이 윤리경영대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16년, 17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을 또 수상합니다. 정말 꿈같은 일입니다. 흉내낼 수 없는 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 그 사람의 철학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휴행 컴퍼니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방송 채널이 있다는 것이 너무 좋고요. 방송 채널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영어도 모르고 스페인어도 모르고 중국어도 안 되면 어찌합니까? 자, 14개 나라의 국어가 변환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는 가면 외국에서도 어떤 물건을 구매를 하려고 해도 결제가 안 돼서 너무나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8개의 화폐 단위로 할 수 있는 것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플랫폼이죠. 플랫폼.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진주로 가려고 한다, 부산을 가려고 한다, 기차를 이용해야 된다 하면 어디로 가세요? 서울역 플랫폼으로 가시죠. 내가 뭔가 필요해. 사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의 플랫폼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가면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정말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명품 브랜드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굳이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 브랜드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섬세하고 자상한지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컵라면 하나까지도 소소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상용품까지도 그 플랫폼 속에 다 담아놨습니다. 정말로 세계적으로 166개국에 어느 나라 국민들이 들어와도 불편함 없이 내가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왜 줬나요? 컵마트 필요하잖아요. 컵마트가 왜 필요하나요?
시간이 제약이 있나, 장소가 제약이 있나. 밤이고 낮이고 어느 나라든 아무 때나 요 안에만 들어가면 내 필요한 게 전부 다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맞죠? 이런 플랫폼이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또 좋은 게 또 들어와 있습니다. 3년 뒤에 이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커져 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벅찬지. 내가 이것을 먼저 접했다는 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휴행 컴퍼니가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유서구 대표님의 철학 속에는 그게 있습니다. 비주 슈먼. 소비자가 부자 되게 해주겠다. 네가 소비하면서 돈 좀 벌어봐.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주 슈먼 속에서 명분과 실리가 있어야 되고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소비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철학을 몸으로서 우리에게 전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행 컴퍼니 빛의 속도로 변해가는 글로벌에 지금 딱 맞는 겁니다. 휴행 컴퍼니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선물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기회가 3번이 온다고 하였는데 저는 이 기회를 잡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혁신도시에 그 기회를 잡지 못했던 것 타이밍이었습니다. 여러분, 휴행 컴퍼니 잡아야 됩니다. 타이밍이 언제냐? Here and now. 바로 지금입니다. 미래는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기다림이고 설레임이 있습니다. 준비 없는 자의 미래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은 휴행 컴퍼니를 만나서 내일이 기다려지고 설레어지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지금 바로. 감사합니다. 소녀 같은 목소리로, 소녀 같은 외모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왜 휴행 컴퍼니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대단하십니다. 근데 저 하나 물을게요. 컵라면이 뭐예요? 컵라면이? 이분 큰일 났어. 어디 계시지? 가장 휴엔에서 섹시한 남자라고 그랬는데 닥터큐하고 SS 크림 바르면서 점점 피부가 뽀얘지세요. 어떻게 그 다음 이제 그 본인의 또 저걸 정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모찌까지 나왔어. 모찌까지 나왔으니 이제 얼마나 더 뽀얘질 거야. 휴엔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 이용술 로얄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휴행컴퍼니 로얄 매니저, 가장 섹시한 남자, 이용순입니다. 날씨 너무 좋죠? 오늘 오면서 보니 날씨 너무 좋아서 좀 다른 길로 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예, 7월 7일이에요. 세븐이 2개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7월 7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으면 아시겠지만은 7이 3개 있으면 무언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카지노나 그런 7이 3개가 모이면 7이 2개만 모이면 터지나요? 안 터지잖아요. 제가 그거를 딱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으면 오늘의 나를 세븐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렇죠. 7월 7일에 내가 세븐이 되면 777에서 뭔가 터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나는 오늘 행운의 남자 세븐이라는 생각으로 오늘 강의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오늘 하루 세븐이 됐으면 되게 좋겠죠? 예, 그런 생각 좀 해보고요. 사실 오늘 이제 왜 휴행 컴퍼니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짧은 이제 시간에 강의를 진행할 텐데 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강의를 진행하고요. 각자들마다 또 이 왜 휴행 컴퍼니인가의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약간 가족적인 같은 분위기도 있고 하니까 좀 편안하게 가족 같은 좀 대화하듯이 강의를 하려고 강의 준비를 자료 준비를 안 했어요. 일부러. 어제 이제 어떤 강의를 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좀 편안하게
내가 느낀 왜 휴행 컴퍼니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휴행 컴퍼니를 왜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숨도 안 쉬고 대표선생님 표현에 항상 숨도 안 쉬고 말씀하신 것처럼 숨도 안 쉬고 대답하는 것이 뭐가 있으면 비주슈머 마케팅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 비주슈머 마케팅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들이 분명해야 돼요. 저는요. 지금 비주슈머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도 각자들의 이해도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어떤 분들 강의 들어보면요. 소비가 곧 수익이 되는 사업이 비주슈머다. 뭐 그것도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명확한 비주슈머의 의미는 소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업들의 마케팅에 참여를 해서 그냥 소비자가 소비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소비 계층을 비주슈머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뭐죠? 소비자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 직역하면 그런 뜻이 있지만 명확한 건요. 내가 어떠한 기업의 마케팅에 참여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근데 무엇을 가지고 어떤 자본이나 경험이나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비를 통해서 그 사업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비주슈머에 대한 개념부터 정확히 알고 사업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휴행 컴퍼니 회원이 된 것만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나요? 뭘 해야 돼요? 자신이 마케팅에 참여를 해야. 마케팅에 참여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마케팅에 참여한다? 내가 광고와 홍보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노력 없이 내가 원하는 수익, 목표를 이룰 수 있나요? 그럼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는 어떻게 마케터예요, 마케터. 나라는 사람의 브랜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러한 휴행 컴퍼니의 비전과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걸 실천하는 게 저희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기본적인 그 업의 본질을 이해되는데 불구하고 그 업의 본질을 무시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거죠. 지금 모든 분들이 얼마 전에 대표이사님 멘토링 특강이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저희 사업은요. 회원 가입을 하고 사업에 뛰어든 자체가 하나의 스타트업 창업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창업들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커다란 비즈니스 만드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스몰 비즈니스 아예 사업 같지도 않게 하시는 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라는 내가 하나의 1인 기업이라는 생각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인 기업. 나라는 기업이 하나의 창업을 했고 그럼 내가 창업해서 내가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냐 어떻게 내가 마케팅을 펼칠 것이냐 그리고 분명한 건 저희 사업은 개인 사업이지만 팀워크 비즈니스입니다. 또한 시스템 비즈니스입니다. 내가 시스템을 활용해서 팀워크로 함께 나 개인의 브랜드를 창출하면서 만들어가는 사업이라는 거죠. 저는 왜 휴행 컴퍼니인가?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내에 왜 휴행 컴퍼니 결정하셨습니까? 개개인마다 이 사업을 선택한 이유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객관적인 부분에서 왜 휴행 컴퍼니인가? 저희 국내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탈을수 가장을 하고 진행되는 불법 피라미드 또 불법 다단계도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법 피라미드가 뭐죠? 그 말할 가치가 없어요. 아이템부터가 불법이고요. 그런 어떤 네트워크 방식을 쓰는 거죠. 그럼 불법 다단계는 뭐냐?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갖춰놨는데 마케팅 방법이 불법인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중국의 뭐 온라인 업체들 어떤 회사들 들어와서 그 회사가 불법 피라미드까지는 아니지만 불법 다단계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분명히 공제조합에 가입을 해서 진행했을 때 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가 불법 다단계입니다. 그렇죠. 물론 합법 다단계 업체라고 하더라도 변칙적인 영업을 하는 회사도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저희 나라에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가 합법적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도 약 15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많은 기업들 중에서 왜 여기 계신 분들은
이 휴행 컴퍼니를 선택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자신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런 분명한 왜 휴행 컴퍼니가 객관적인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비주슈먼 마케팅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다고. 비주슈먼 마케팅이 나온 배경이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만으로는 진정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게 비주슈먼 마케팅이에요. 그렇죠?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뭐냐? 아주 간단해요. 자신이 회원가입을 해서 자기와 같은 회원들의 조직, 즉 멤버십을 구축하는 게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이에요. 자, 자신이 나와 같은 회원들의 조직, 즉 멤버십을 만들 수 있다라면 150개 회사들 중에서 다 돈 벌 수 있어요. 아닌가요? 휴행 컴퍼니에서만 벌 수 있나요? 아니에요. A 모사든 뭐 B 모사든 C 모사든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가지고 멤버십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면 분명히 돈을 법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한번 만든 멤버십에서 끊임없는 소비가 이루어졌을 때 자신에게 끝없는 수익이라는 게 창출되죠. 그래서 이 수입이 끊임없는 소비가 나왔을 때 끊임없는 수익, 즉 인세 수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저희가 과연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되느냐. 자, 지금까지는 회사, 제품, 아이템, 보상 플랜, 타이밍, 뭐 시스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거 지금 말한 부분은 회사의 안정성, 신뢰성 모든 것들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이유는요. 내가 멤버십을 만들어 놨는데 회사가 없어지면 나의 모든 자산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죠. 왜 그게 중요하냐? 또한 저희 비즈니스는 누군가를 소개하는 비즈니스예요. 내가 이렇게 멤버십을 만들어서 소개를 통한 멤버십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회사가 없어지면 내가 소개를 열심히 한 만큼 나에게 리스크가 돌아오는 사업이 저희 사업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안정성, 신뢰성, 회사의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또 재밌는 건.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의 회사 선택 기준은요.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어떤 기준? 과연 나라는 사람이 이러한 멤버십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과연 회사가 이런 멤버십 만들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내가 한번 만든 멤버십 과연 끊임없는 소비가 일어날 것인가? 진정 인센티브 나올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저는 왜 휴행 컴퍼니인가? 저희 휴행 컴퍼니는 이러한 멤버십을 만들 수 있는 전략과 끊임없는 소비가 창출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휴행 컴퍼니를 선택했고 제가 하는 이유들을 목적들을 이루려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멤버십 만드는 전략? 제가 많이 쓰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 비주얼 마케팅만의 어떠한 메리트가 뭐냐? 누구든지 저희는 회원 가입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자, 무료 회원 가입할 수 있어요. 무료 회원은 가입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료 회원 가입하면요. 그 모든 분들에게 자신의 개인 플랫폼 즉 슈월드라고 하는 개인 플랫폼 즉 온라인 상점이 일단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죠? 자, 그러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회원가입한 이후에 뭘 하면 되냐? 우리 사업의 시작은 뭐냐? 누구나가 소비를 하지 않고 살 수는 없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결국 소비하는 동물입니다. 우리는. 소비 안 하고 할 수가 없다. 즉 소비를 누구나 하고 있는데 A라는 제품, B라는 제품, C라는 제품, E라는 제품, F라는 제품 각자들이 소비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하던 소비를 자, 이 똑같은 A라는 제품이 이 안에도 있다라면
있다라면, 그리고 가격이 똑같거나 더 싸다라면, 지금까지 이 A라는 제품도요, 개개인마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재래시장에서, 어떤 사람은 백화점에서, 어떤 이마트에서, 어떤 사람은 쇼핑몰에서, 각자들마다 다르면 똑같은 제품도 가격이 개인마다 달라요. 젊은 친구는 더 싸게 구매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신이 구매하는 가격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격 대비 더 똑같거나 더 싸다라면 다시 하던 쇼핑의 공간을 옮겨라 라고 하는 게 저희 사업의 시작이에요. 이게 비슈 마케팅이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른 겁니다. 그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떻게 해요? B라는 제품을 A로 바꾸라고 하는 게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이에요. 그래 어떤 말을 합니까? 너의 브랜드 체인지만 해라라고 설득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휴대폰 하나 구매할 때 저는 삼성 거만 고집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아이폰만 고집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무조건 B라는 제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왜? 어떤 이익이 있더라도 같이 소비하는 시대. 나의 가치, 나는 이 B라는 제품을 고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단순히 돈 번다는 이유만으로 삼성 쓰던 나한테 LG 거를 바꿔라라고 하면, 즉 브랜드 체인지를 하라 그러면 그게 설득이 될까요?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만으로 어렵다는 이유가 뭐면 이런 이유 때문에요. 걸린다는 거죠. 브랜드 체인지 말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전 마케팅은 물론 저희 슈행 컴퍼니도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죠. 우리 회사의 독점적인 독자적인 어떤 자사 브랜드들은 브랜드 체인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제품을 쇼핑 공간 이동을 해라. 이렇기 때문에 좀 더 접근성이 쉽다라는 거죠. 이게 비슈 마케팅의 어떤 메리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멤버십 구축에 하는 데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소비했을 때 어떠한 이득이 있냐? 어떤 이익이 있냐? 아시죠? 우리 모든 상품에는 마일리지라는 게 있고 CV라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이런 회원 가입한 분에게 이 개념과 소비의 이동, 쇼핑 공간의 이동, 브랜드의 어떤 체인지라는 개념을 잡아주고 마일리지와 CV에 대한 개념만 잡아주면 사업의 첫걸음을 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마일리지라는 거는 적립을 하다가 어떠한 기점, 즉 50만 마일리지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되죠? 회원 등급이 상승, 즉 회원 등업이 되죠. 비주시모회로 전환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쌓는 마일리지에 대해서 5%가 나에게 캐시백이 된다. 이 마일리지는 뭐죠? 형태는 포인트를 쌓아서 현금 받는 형태예요. 하지만 기존 포인트랑 뭐가 다르냐? 이 마일리지는요, 2차적인 간접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다른 점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마일리지를 쌓다 보면은 어느 시점부터는 자신의 마일리지 쌓은 거에 5% 현금 캐시백이 된다. 그리고 CV라는 건 뭐죠? 적립도 필요 없이 100% 캐시백이 되는 점수가 CV입니다. 마일리지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CV가 우리가 얘기하는 포인트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포인트인데 OK 캐시백도 마찬가지고요. 적립하다가 받지 않습니까? 근데 CV는 적립도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현금 캐시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A라는 제품이 10만 원이고 이게 또 10만 원이에요. 이 제품은 CV가 10,000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구매했을 때 10,000원이 현금 들어온다는 얘기죠. 제품이 같아도 여기서 구매했을 때 이익인 거고. 그런데 저희 슈팡이나 슈월드 홈쇼핑에 있는 제품은 가격도 더 싸죠. 그럼 이게 합리적이고 개념 있는 소비가 아니겠습니까?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사실 이것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무료 회원 가입한 것만으로 추가적인 멤버십 혜택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회사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제휴가 돼 있어요. 그 제휴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이 우리에게 뭘 제공한다? 하는 혜택을 제공한다는 거죠. 즉
그러한 제휴기업들의 무상으로 대점을 내가 자격을 획득하는 행위를 위해서, 즉 회원 가입만 하면 회원 가입해서 휴대폰을 바꿔도 돈이 들어오고, 회원 가입해서 인터넷을 바꿔도 돈이 들어오고, 회원 가입해서 내가 CCTV를 달아도 돈이 들어오고, 이러한 모든 혜택들, 즉 이런 혜택 등만 제대로 알려주면 어떤 누구에게 이걸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라면 10명 중에 8, 9명은 회원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닌가요? 어떤 분은요, 상조 하나만으로 몇백 명을 가입시켜요. 야, 무료 회원 가입하면 너가 상조의 대점 자격을 획득하고 네가 상조를 이용하게 되면 그 대점 마진 네가 돌려받을 수 있고, 그것만으로 최저가의 상조 서비스의 후불제다. 이 말 한마디만으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어떤 목사님은요, 성도들한테 한번 그 상조 전문가를 불러서 딱 얘기해서 그분들에게 쓸데없이 선불제 가입하지 말고 이거 이용해라. 하루에 30명, 40명 가입시킵니다. 우리는 이러한 멤버십을 구축할 수 있는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멤버십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한 거예요. 아닌가요? 휴행 컴퍼니 진행을 해서 1년 동안 진행을 해서 100명 정도의 회원을 못 받는다? 그럼 자신이 마케팅에 제대로 참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러한 소비의 혜택과 이런 제휴기업들의 서비스를 알려주는 게 저희 사업의 시작이거든요. 마케팅의 시작이거든요. 자, 그러면 또 좋은 게 뭐냐. 저는요, 사업의 시작은 뭐냐. 자신의 이러한 플랫폼을 열심히 알리든가, 사업의 기회를 알리든가, 아니면 제품의 정보를 알리든가, 이런 거 사업의 시작이죠. 그런데 저는 요즘에 너무 좋은 게 뭐냐. 이러한 플랫폼을 알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나의 플랫폼에 회원 가입을 하더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모든 소비도 수익이 되고 다른 누군가의 소비조차도 나의 플랫폼을 이용한다라면 나에게 수익이 됩니다. 중요한 부분, 다른 누군가의 소비도 나의 수익이 된다. 그렇죠? 나의 플랫폼을 이용하면 그걸 열심히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회원들이 가입이 일어나요.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이러한 자연적인 회원 가입이 아니라 내가 소개하고 추천하고 하는 행위가 없으면 절대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내가 플랫폼을 열심히 소개한 것만으로 자연스럽게 회원 가입이 일어나더라. 이분들 회원 가입 왜 하죠? 내가 회원 가입하면 마일리지가 나에게 쌓이고 CV가 나에게 들어오니까 이런 혜택도 있으니까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런 회원 가입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플랫폼의 회원들은 엄청 늘어나더라. 기존 이것조차도 지금 바이럴로 인터넷을 알리다 보니까 꼭 누굴 만나지 않아도 대면 방식이 아니래도 비대면 방식으로 누군가를 나의 회원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일대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일대들을 좌우로 내가 배치를 시킴으로 해서 팀 보너스든 매칭 보너스든 그러한 간접적인 2차적인 수입이, 즉 네트워크 마케팅적인 수익이 창출되는 거죠. 저는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까지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 제가 마무리하는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걸 알고 있어요. 휴행 컴퍼니가 1999년에 창업된 이후에 걸어왔던 길을 저는 정확히 공부했습니다. 2016년 기점으로 제2의 창업을 했어요. 시즌 1은 비주슈머가 무엇인지를 알리는 시즌이었고 사업의 모델을 만드는 시기가 시즌 1이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시즌 2. 시즌 2 뭐였죠? 이게 로컬, 국내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해외 직구 시스템을 통해서 시즌 2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시즌 3, 시즌 4? 안 봐도 알죠. 시즌 3는 그러한 전 세계를 묶어놓은 상태에서 현지화 전략, 현지의 지사 설립, 그리고 시즌 4 이런 모든 동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통합 플랫폼의 나의 개인 플랫폼이 아닌
진짜 퍼스널 플랫폼이라고 하는 각자들만의 그러한 플랫폼 시대가 또 열린다는 겁니다. 그때는 지금은 이런 플랫폼이 아니라 나만의 플랫폼, 정말 대문부터 달라. 대문부터 내가 꾸밀 수 있고 그러한 플랫폼까지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걸어왔던 길을 알아야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휴행폰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전 그러면 그래요. 사장님이 앞으로의 길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면 휴행컴퍼니가 걸어온 길부터 현재 휴행컴퍼니가 어떠한 상태가 와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나서 그걸 모르고 나서 앞으로의 길을 얘기해달라? 저는요, 먼저 역사부터 공부하시고 현재 시점을 공부하시고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안타까워. 저는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기에 휴행컴퍼니가 대한민국 최고 회사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러한 확신과 그런 신념을 가지고 저 또한도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큰 세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멋진 이용수 되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 왜 휴행컴퍼니인가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신 최선미 사장님, 이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두 번째 테마, 그리고 세 번째 테마까지 마쳤는데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첫 번째 테마 시간에는 이제 제품 체험사를 통해 갖고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도 있지만 또 누구를 통해서 체험한 거를 간접적으로 아는 시간이 됐고, 두 번째는 유석호 대표님의 이제 그 회사 방향성과 가치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었고, 세 번째는 이제 왜 휴행컴퍼니인가. 물론 사업자마다 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은 약간씩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먼저 가는 사람들한테 들어보면은 좀 더 많은 배운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낼게요. 자, 화재 신고, 119, 범죄 신고, 112, STS. 어우, 정답. 집중하셨는데요. 누구세요? 어우, 멋지십니다. 상품은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성공자한테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이분을 잠시 소개하자면은 휴엔에서 가장 멋진 꽃중남이세요. 키도 훤칠하시고 얼굴도 되게 미남이시고 그리고 키가 큰데 목소리도 엄청 크세요. 집중 안 해도 잘 들려요. 그런데 집중하면 더 많이 들립니다. 더 많이 들어가는 시간 되길 바라면서 장영칠 크라운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장영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용수 로얄님께서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그 과거의 장본인입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이 스토리를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 내 소개를 좀 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으며 한 15년 동안 어떠한 식으로 일을 해왔고 지금 왜 비주슈머를 이렇게 떠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자리에 왔는데 마침 아주 존경하는 이용수 사장님께서 저한테 앞표를 쫙 깔아주셨어요. 이 얘기를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주 깜짝 놀라는 얘기를 좀 제가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쇼킹한 얘기인데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장영칠 크라운이 모사에 가서 사업 설명을 듣고 있다. 모사로 옮겼다더라.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들 SNS에 새까맣게 뜨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과연 정신이 있는 사람일까? 어떻게 장영칠 크라운이 모사로 옮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상상을 어떻게 하는지 저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다른 어떤 선택을 하게 된다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있어야 선택을 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이 무엇이든. 근데 지금 휘행 컴퍼니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가치를, 물론 모르겠어요. 난 거기 얼마나 비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그 가치를 만들려면 내가 여기서 16년 걸렸는데, 암만 짧아도 반은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가 그때 할아버지인데, 내가 미쳤니? 내가 30년이 젊었다면 모르겠다. 근데 그런 이유가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갔었거든요. 제가 몇 개의 회사를 돌아다녔어요. 몇 개의 회사를. 지금 비즈슈머를 이제 오픈을 하고 벌써 2년 차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속도가 늦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 존경하는 유석호 대표님과 함께 우리 네트워크 세상에 판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 계속 간다면 회사는 유지될 수 있겠지만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기는 어렵습니다. 휘행 컴퍼니가 이런 조그만 중견기업으로 끝까지 남는다면 존경하는 유석호 대표님이나 또 저 장양실이한테는 명예훼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최하 정말 암만 못해도 연매출 1,000억 아니 1조의 회사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차원에서 비즈슈머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스피드가 늦은 거예요. 굉장히 답답하죠. 답답한데 이거 쓰레기 같다고 느껴지는 회사들이 요새 매출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사실은. 가서 얘네들은 왜 매출이 뭐가 나느냐. 갔다 와서 다녀오자마자 바로 대표님과 임직원을 찾아갔습니다. 몇 군데서 다녀오자마자 찾아가서 내가 가서 보고 온 내용을 브리핑을 쫙 했어요. 그 내용까지 여러분들한테 다 공개하기 좀 그렇지만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같이 논의했던 그 사람들은 다시 한번 휘행 컴퍼니가 이 비즈슈머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대한민국 네트워크의 역사를 바꿔야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다시 다잡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똑같은 행태에 제가 어차피 말 나왔으니까 조금 더 할게요. 똑같은 행태의 모습, 10년 전, 20년 전에 똑같은 행태의 모습을 앞에 무늬만 바꿔서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는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그 내용인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안 되는 이유를 감춘 채 얼굴만 바꿔서 그것이 된다고 얘기하는 그 모습, 사실은 휘행 안에서도 그 부분은 제가 조금은 오늘 그 SS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감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대표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대국민 프로젝트로 바꾸려고 한다. 지금도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 그 회사들은 저는 정말 이제 마지막 피폐해가는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이제 소멸 목숨 겨우 유지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마지막 목숨을 끊는 행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휘행 컴퍼니가 우리 휘행 컴퍼니의 비즈슈머 여러분들이 그 네트워크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정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네트워크를 하는 회사, 누구나 행복한 네트워크를 하는 나라로 바꿔내야 되는 소명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섰고 앞으로도 그 사명으로 끝없이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혹시 누구한테 그런 얘기 들으면 너 정신병자니?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키워드는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세상에 많은 일들이 리더십이 있지 않으면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더더욱 그래요. 세간에서 나 사업해볼래? 나랑 같이 한번 비즈니스 해보자 그러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걸 거예요. 야, 나 안 해. 왜? 야, 그거 상위 1%만 돈 버는 일이잖아. 꼭대기 있는 놈만 돈 벌잖아. 자, 그런 말 많이 들으시죠? 자, 그 말이 맞다. 1번, 아니다. 2번. 몇 번이에요?
100% 맞는 얘기라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상위 1%만 돈을 벌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그 비즈니스예요. 그게 현실이고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상위 1%와 함께하고 있는 상위 1% 밑에 있는 하위 99%가 너무나 대단한 사람들만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상위 1%가 내가 돼야 돼. 내가 목표가 뚜렷하고 인생의 계획을 확실하게 세웠으며 그것이 무엇이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견뎌나가고, 자, 그런 사람들이 내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지 않으시나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그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트워크판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들만 있어요. 그 중에 상위 1% 된다는 것은 거의 기적 같아요. 내 같은 사람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톡 까놓고 얘기해요. 나 키 크잖아요. 입말도 이만하면 반반하죠? 말도 좀 그럴듯하게 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저. 모든 면에 있어서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전 뛰어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놈만 성공합니다. 왜? 그 내가 함께 이끌고 가야 할 팔로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 1%가 된다는 것은 거의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게 그동안의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워크 사업하러 온 사람들 중에 여기 회원이 돼서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억대 연봉을 꿈꾸지 않고 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월 1,000만 원을 꿈꾸고, 그것도 월 1,000만 원 한 번 받고 마는 게 아니라 평생 받는 권리소득으로 월 1,000만 원을 꿈꾸는 사람들의 집단에서 거기서 리더가 된다는 것이 상상이 가십니까? 불가능한 게임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를 해야만 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그래서 탄생한 것이 비주슈어 마케팅이에요. 억대 연봉을 꿈꾸는 사람들의 1%가 아닌 정말 자그마한 혜택만 받아도 즐거워하는 조그만의 행위로 소득을 만들어가면 그 소득이 행복해하는 그 사람들의 1%가 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그런 1%의 사람들이 또 복제가 되고 또 복제가 되고 또 복제가 된다면 이것은 꿈꾸는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리더가 돼야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리더가 돼야 되는데 어떤 리더가 돼야 되느냐. 어마어마한 그분들을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행동을 일으킬 그런 리더가 되는 게임을 할 것이냐. 아주 단순하고 조그만 혜택에도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들의 리더가 될 것이냐의 게임이라는 거죠. 비주슈어 마케팅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리더는요. 전문성을 갖추고 계셔야 돼요. 내가 전문성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 보고 나를 따르라. 내가 다 알려줄게.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비주슈머에서 전문성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품의 전문성이에요. 제품의 전문성을 키우셔야 돼요. 내가 제품, 예를 들어서 커다란 인성을 교육한다든가 또는 꿈을 구해준다 하는 그 전문성은 그 다음 단계라는 거죠. 비주심의 성공은 그 단계는 소비자를 구축하는 겁니다. 전문성을 갖추셔야 돼요. 제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시는 방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써보고 느끼고 학습만 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이 없어요. 다른 걸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 휴행 컴퍼니에서 성공하러 와가지고 자꾸 다른 거를 공부해. 자꾸 다른 행위를 하려고 해. 그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써보고 느끼고 학습해라. 그 전문성을 갖추었을 때 나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더십으로 아직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나의 멤버들, 소비자님들이 되시겠죠. 그 소비자님들이 소개한 사람을 내가
나의 전문성으로 소비자로 만들어주는 행위. 이게 바로 후원이란 말이에요. 옛날 네트워크 마케팅의 후원과 비주얼 마케팅의 후원은 차이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전문성으로 나의 1대, 2대, 3대, 4대의 소비자들이 구축이 돼서 그 안에서 내가 월 한 100만 원 정도의 소득만 얻는다면 그 나의 1대, 2대, 3대든 50만 원 버는 사람, 30만 원 버는 사람, 20만 원 버는 사람, 10만 원 버는 사람, 5만 원 버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함께 하게 되죠. 그 중에 누구는 나처럼 100만 원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제 육성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제품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리더가 되지 못하면서 현재 비즈슈머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음에 할 얘기 좀 말랐을까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말이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면서 스폰서가 나를 성공시켜줄 거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믿으세요? 그럴 가능성은 1%입니다. 1%. 99%는 나의 성공을 스폰서가 만들어주지 않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스폰서님은요, 바이너리에서는 내 좌우에 한 명씩만 성공하면 나는 은퇴가 돼요. 물론 10명 성공하면 더 좋겠죠. 100명 성공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직 내 좌우에 그런 사람이 없을 때는 정말 내가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근데 만들어졌어요. 물론 그래도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그 전보다는 동기부여가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리더가 되지 않으면 그분은요, 나를 성공시키려고 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내 얼굴에 침을 뱉어도 좋습니다. 내가 성공하려고 너를 성공시키는 것이지 너의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너무 솔직했나요? 어제 우리 1박 2일 캠프 다녀왔는데 캠프 가서 이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했다가 그래서 뒤에 한마디 했어요. 그래도 장영 씨 같은 사람은 조금 덜해. 그래서 나는 그 마음이 조금 있어. 근데 100%는 아니야. 사실이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전문성을 갖추시고 나면 두 번째는 이제 적극성입니다. 그게 리더예요. 평범한 사람과 리더의 차이점은 바로 내가 갖춘 전문성을 가지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전문성을 발휘하느냐예요. 장애가 있든 비난이 있든 어떠한 걸림돌이 있더라도 그것을 나는 리더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걸림돌이 있으면 자빠지고 의자가 있으면 앉고 싶고 돌침대가 있으면 눕고 싶어 하지만 리더는 아무리 거기 무엇이 있어도 나는 꼿꼿이 쓴 자세로 많은 사람들한테 나의 전문성을 보여주고 알려줘야겠다는 그 적극성을 가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적극성이 옛날에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시스템에 참여하세요. 일주일 내내 와야 돼. 이혼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그 적극성 왜 그래? 그때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성공하려고 그러면 내가 갖춰야 될 전문성이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안 나오면 전문성을 갖출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많은 성공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끌고 가는 그런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나오고 정말 밤을 새우고 가정을 버리고 자녀는 더 버리고 성공한 사람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자 올라와서 스피치를 하면 똑같은 얘기합니다. 저는 잠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이
고3인데도 불구하고 성공을 위해서. 성공자가 그 말하면 아름답죠. 아름다운 겁니다. 성공자가 그 말씀하실 때는 눈물이 납니다. 정말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런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그 말을 하면 이거는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들도, 성공하지 못한 그분도 와서 그 행위를 했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해서 거기에서 본인은 미끄러진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적극성은 그럴 이유가 없는 적극성이에요. 내가 써보고 느껴보고 학습한 그 전문성을 가지고 누가 소개한 그 사람한테 내가 써보니까 이렇더라. 꿈을 가져라. 도전을 해라. 보이스 비 앰비셔스. 이런 거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냥 써보니까 좋더라. 왜 그러냐면 이 모찌라는 이 기계가 대한민국에 30년 동안 미용기기만 연구하신 분이 만든 건데 총집약이다. 이거 하나로 모든 게 다 된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내가 해줄게. 5분만 딱 해주면 짝짝이가 딱 돼버리는데 그 이상 내가 뭐가 필요하냐. 대신 모찌로 얼굴을 미룰 수 있는 그 적극성은 가지라는 거죠. 생리대에 안 쓰면 따서 보여줄 수 있는 적극성을 가지라는 거죠. 21세기 휴행컴퍼니에서 우리 이재원 사장님만 빼고 생리대 나만큼 대문자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자만 보면 까야 하다. 여자만 보면 베껴. 물 쭉쭉. 적극성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기왕하는 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용술 로얄님이 말씀하셨던 내 밑에 멤버십이 쌓여서 나의 파이프라인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꾸준히 그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때까지 꾸준히 하는 거.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재밌는 게 있어요. 확률이 10%입니다. 10%. 예를 들어 10% 확률 있어요. 10번 중에 한 번 되면 10%죠.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 한 번이 첫 방에 딱 되고 9번 안 되면 10%예요? 100%예요? 10%예요. 10% 그것도. 그잖아요. 9번 안 되다가 막판에 한 번 딱 됐어요. 그것도 10%예요? 아니에요? 믿어라. 확률을 믿어라. 아직 내가 되고 있지 않다면 될 것만 남아있다. 그 확률을 믿어라. 휴행컴퍼니를 믿어라. 휴행컴퍼니의 제품을 믿어라. 휴행컴퍼니의 패러다임을 믿어라. 반드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꾸준합니다. 자, 나는 리더가 될 것인가, 팔로워가 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이십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특히 비즈슈머 이 비즈니스에서는 팔로워가 되면 그냥 행복하시면 돼요. 즐거우시면 됩니다. 돈을 벌으시다면, 성공을 하시다면, 내 인생의 칼날을 바꾸시다면 나는 팔로워가 아니라 리더가 돼야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멘토링 특강이 있습니다. 제가 합니다. 리더가 되는 전문성을 갖추고 적극성을 갖추고 꾸준함을 만들어내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 오셔도 되고요. 방송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폴 마이어라고 하는 세계적인 동기부여가 기부왕이 있습니다. 글자가 보이실라나요? 100만 불짜리 성공계획이라고. 그분이 당신이 성공하게 된 이유를 5가지로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저는 제가 항상 좌우명처럼
이것을 마음에 두고 항상 되새기면서 이것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글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큰 소리로, 아주 큰 소리로 이 다운 빌딩이 떠날 것 같은 목소리, 어떻게 하라고? 적극성을 가지고 하다가 숨이 차더라도 꾸준하게 큰 소리로 제가 100만 불짜리 성공 계획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쭉 하면 말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하나 하면 생각을 명료하게 해라. 둘 하면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최종 시한을 정하라. 이렇게 큰 소리를 하시겠습니다. 자, 100만 불짜리 성공 계획 하나! 생각을 명료하게 해라. 둘!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최종 시한을 정하라. 셋! 인생에서 원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모아라. 넷! 다섯! 감사합니다. 혹시 누가 또 그딴 소리 하면 너 미쳤니?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